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입니다. 국가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동양과 서양을 통틀어 국가는 인류와 함께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고 왕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라는 왕권 신수설이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하다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러다 17세기 중반 정말 그럴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기된 가설이 사회계약론이고 그 시초가 홉스의 리바이어던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란 무엇이고 어떤 국가가 가장 살기 좋은 이상 국가일까라는 시험 문제를 받자마자 생각에만 잠겨 있었던 셈이고 토머스 모어가 이것저것 뭐라도 끄적여 본 셈이라면 홉스는 자신 있게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바이어던은 총 4부 47장 600여 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는 모든 명사의 개념 정의가 중요하다며 그 세세한 사례를 들고 2부는 국가의 기원 및 운영 방법 그리고 통치자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합니다. 번역서의 절반에 해당하는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3부와 4부에서는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의 근거에서 성직자들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합니다. 지금의 우리와는 관련 없는 부분이지만 신이 지배하던 중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있던 당시 그리고 교황과 국왕 간의 첨예한 정치적 갈등이 일반 시민들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던 당시에 종교적인 문제는 여전히 삶에서 가장 큰 부분이었기에 충분히 이해됩니다. 리바이어던의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인류는 오직 힘이 전부인 자연 상태, 즉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힘이 있다면야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빼앗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지만 늘 자신보다 더 힘센 상대가 나타나기 마련이고 그래서 타인이 자신에게 빼앗기면서 느꼈을 고통을 자신도 곧 그리고 수시로 느낄 수밖에 없죠. 하루나 한 달 또는 1년만 사는 거라면 괜찮겠지만 인간의 긴 수명에 비춰볼 때 이것은 너무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어떻게 하면 모두가 생존에 불안이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고 그에 관한 의견을 언어를 통해 서로 교환하면서 간단하지만 여러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연법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감정이 복받칠 때면 어김없이 난 그딴 거 몰라 라며 자연법을 어겼고 그럴 땐 자연법이 있으나 마나 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강제력의 부재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모두 모아 하나의 인격체에게 완전히 양도한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절대적인 강제력을 지닌 존재인 리바이어던, 즉 국가이고 통치자입니다. 아무리 국가가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존재라고 해도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사람들의 신체적 안전과 자기 생명 보존의 영역은 절대 침범할 수 없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국가를 탄생시킨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국가가 그 부분을 침범하려 할 땐 사람들은 그에 맞서 저항할 권리를 갖고 사람들의 그런 저항권은 합법적인 행위가 됩니다. 다만 국가의 기원이 사회계약이라는 건 근거 없는 가설에 불과하고 통치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조차 국민은 처벌할 권리가 없으며 통치자를 바꿀 방법도 없다는 것이 홉스 주장의 단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논의의 깊이와 범위의 광범위함은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홉스를 시작으로 국가는 마땅히 어떠해야 한다는 이전까지의 이상적이고 교과서적인 논의는 자취를 감추고 사회계약에 근거한 국가의 탄생과 그 실질적인 운영에 모든 초점이 맞춰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홉스의 이론을 수정하고 발전시킨 존 로크의 정부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